아니, 예? 잠깐 이쪽 쓰셔가지고 네, 여기요?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인사교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던지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서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하고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또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입장에 변화 아니, 없으신 거죠? 그거는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어요. 이자와 류석춘이 말하는 대법원 판례. 류석춘은 2019년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하여 위안부 피해자 및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은 이 발언이 부적절하나 학문적 소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죄로 삼지는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놈들의 발언은 맞다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놈들은 무죄니 자신들의 주장은 옳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참고로 이놈들은 피해자들에게 민사로 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무슨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그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938년 일본 육군성에 보낸 군 위안소 종업부 모집에 관한 건 문서에는 모집 시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가가 많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시 동원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과 쥐업사기 같은 기만이 만연했음을 군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정상적인 군대였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비정상적으로 모집된 위안부는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들은 1938년 나가사키 사건 때 일본 경찰이 위안부 업자를 단속한 기록을 내세우며 군이 강제 연행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경찰이 일부 업자를 단속한 이유는 그들이 일본 본토에 일본인 여성을 속여서 데려가려 했거나 군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모집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일본 본토와 같은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총독부와 경찰은 위안부 업자들이 여성들을 모으는 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피해자라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그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1944년 미군이 버마에서 체포한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신문한 미군 정보 넘버 49 보고서에는 여성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왔으며 대부분 무지하고 가난한 시골 소녀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업 허가라는 서류상의 절차는 이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업 허가는 사실상 거부권 언업 노예 상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위안부들은 군용선이나 군용 트럭에 실려 이동했으며 도착지에서도 군의 감시하에 특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냈으니 정당하다는 주장과 달리 여성들은 군인이 제시한 티켓, 요금권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루 20, 3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환경은 영업이 아니라 군수품처럼 취급된 성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업자들은 여성들에게 미리 주는 돈을, 즉 전차금을 빌미로 거액의 빚을 지웠고 여성들이 번 돈은 숙식비나 세탁비 명목으로 거의 다 수거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의 수법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영업 허가입니까? 근데 무슨 피해자야?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학계에서 지금 3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위안부 피해 여성이 있다라고 지금 어쨌든 학적 연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에 대해서 강제 연행 사실 자체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사람이 240명인데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 중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제시하면 돼요. 그거 제시하면 되잖아. 근데 왜 제시를 안 해? 유석균 교수님 재판 때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 제시하라는데 안 해. 1년 동안 재판부에서 여가부에 자료 제출하려도 안 해. 왜? 없으니까.
일본군에게 직접 끌려가지 않았으니 위안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강제성의 정의를 지극히 좁게 해석하여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민간업자가 데려갔으니 군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범죄의 배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위안부 모집업자들은 일본군의 승인 없이는 전장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군은 이들에게 군속, 군인에 준하는 신분, 대우를 해주거나 군용선 및 군용 열차를 제공했습니다. 민간업자는 일본군이 설계한 위안소 시스템의 소모품 조달책이었을 뿐입니다. 군이 수요를 만들고 장소를 제공했으며 이동을 통제했으므로 모집의 주체가 누구든 최종 책임은 일본군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외국 날조하고 또 방송은 이것을 막 퍼뜨리고, 그러니 국민 대다수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살해까지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야지. 예. 피해자들 증언이나 진술 피해자가 없다니까요. 피해자가 없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그래요? 아니, 진술은 무슨, 그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진술한 거 봤어요? 네. 어디 누가?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갖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들은 일본군이 트럭을 몰고 와서 대낮에 여성을 납치해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군령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패전 직후 대대적인 문서 소각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 태우지 못한 문서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청 현 방위성 지하서구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따르면 위안소 설치, 위안부 수송, 위안소 규정 제정 등을 일본군 사령부가 직접 지시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 본토 내에서도 여성을 모집할 때 군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군과 경찰의 협조하에 은밀히 진행하라는 육군성의 통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군이 동원 과정의 총책임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상 증거입니다. 이들은 더 명확한 증거인 소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떼를 쓰는데 이건 본질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납치한 증거를 대라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납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면사무소라는 행정조직을 이용해 취업 사기나 할당제 방식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대놓고 길거리 납치를 할 필요가 적었습니다. 계약 맺고 갔다니까요. 계약 맺고. 호주하고 계약 맺고 갔다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논란이 되었던 하버드 마크 램지어 교수조차 동료 교수와의 이메일에서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수만 건의 일제 강점기 문서 중 조선인 여성이 성매매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한 계약서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로 가는 경로가 수없이 다양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본군에 끌려간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제시하면 돼. 정의연에서든 여성가족부든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것만 제시하면 돼. 本次調査の結果、長期にかつ広範な地域にわたって慰安所が設置され、数多くの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およ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我が国は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ここに改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 무라야마 담화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함께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인 담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切実に尽くしがたい辛い思いをされた方々のことを思い、非常に心が痛います。この点についての思いは私も歴代総理と変わりはありません。この談話は官房長官の談話ではありますが、菅官房長官が記者会見で述べている通り、安倍内閣でそれを見直すことは考えていないわけであります。
일본군 위안부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고 유엔도 일본 정치인들도 심지어 극우 아베까지도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명백한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이런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로 잘 알려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무라야마 전 총리가 오늘 오전 규슈 오이타현의 한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995년 총리 재임 중 무라야마는 일본의 주변국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했습니다. 말년에도 그는 일본 서민들이 다니는 시설을 이용하며 소탈한 삶을 살아간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100세 생일을 맞아 사진이 공개되자 신선같이 긴 눈썹이 화제가 됐는데 그는 당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며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사는 것,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